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순살 아파트 실명을 공개를 했죠. 근데 그 중에 15곳의 아파트 중에 양산에 있는 아파트 2곳이 지금 발표 결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담합이라든지 정관 예우로도 취업한 뭐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것들도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산시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제일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들 그 생각을 했잖아요. GS가 저 정도면 도대체 LH는 어느 정도고, 또 LH가 저 정도면 그러면 소규모 건설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들 다 예상이 막 되면서 그리고 하자로 인한 문제로 처리 기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입주자들이 이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온다.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가르테니 뭐 이런 부분 구조리 이런 것들은 정말 한번 점검하고 뿌리 뽑고 나가야 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또 삼아서 반면 교사를 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CNTV 시사임당 한옥문 리라의 한옥문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부산, 경남 이슈들이 되게 많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또 삶과 직결된 주택 문제, 엄청난 문제,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순살 아파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만 관련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뭐 여러 단지가 있지만 특히나 이제 부산, 경남 쪽에서도 양산에 또 2개 단지가 해당이 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31일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순살 아파트 실명을 공개를 했죠. 근데 그 중에 15곳의 아파트 중에 양산에 있는 아파트 2곳이 지금 발표 결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 A2 그리고 A8이라고 하는 단지인데요. 사성 A2 같은 경우는 에이스건설이 지금 시공을 맡았고 A8 같은 경우는 대구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그 건설사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건설사가 지금 그게 다 엮여 있는데 내가 건설하는데 걸리냐 안 걸리냐 재수가 있냐 없냐 뭐 그 싸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결국 이제 LH라는 공기업이 이제 이런 사고를 치니까 공감대로도 두 번째죠. 뭐 깜축이 사건 이후에 이제 또 대행 사고를 쳤는데 아마 정부와 여당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또 약간 정쟁이 붙기도 했죠. 뭐 전 정권에서부터 뭐 문제가 있냐, 왜 너네들은 뭐 또 전 정권 얘기냐 이것도 해가지고 또 정쟁의 소지가 되긴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산업 기자재 비용들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 4년 전부터 급격하게 50% 이상의 그 건설 자재 비용이 올라가면서 지난 4월 달입니까? 그 인천 금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마 LH가 발주한 전 사업장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불거진 것 같아요. 근데 비단 LH뿐만 아니고 민간 건설사에서 시공하는데도 상당히 이런 공법으로 지어진 데가 많아요. 300군데 정도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가 뭐냐면 사송 신도시가 대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이제 3년 동안 전국에서도 제일 활발하게 지금 그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가 사실은 그 양산 사송이잖아요. 이제 사송인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야 이거 지금 양산에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아니냐. 사실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죠. 사실. 그 사송에 지금 2개 단지가 지금 현재 LH가 발주한 이제 그 현장이 있는데 이제 한 군데는 이제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한 470세대 정도 될 것이고 한 군데는 이제 분양 아파트로 한 800세대에서 한 1200세대 정도가 총 이렇게 1200세대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시에서도 같이 보조를 해서 정밀 안전 진단과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할 거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권이 발동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런 추세 있죠.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감리도 문제지만 이 양산시에 대한 그 책임 소재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준공에 대한 모든 거기가 지금 양산시로 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사송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입주 예정인데라고 한다면은 그 양산시가 모든 부분들이 감리의 총감독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산시의 건설국이나 그쪽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제일 큰 문제를 안을 수 있는 사송 신도시라 그러면 양산시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제일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이 뭐 우리는 괜찮겠지라는 아주 아니라는 생각들이 지금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뭐 비단 양산뿐만 아니고 전국의 시공 중인 아마 지자체가 다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현재 입주가 완료된 단지가 있고 이제 입주 중인 데도 있고 현재 시공도 중인 그런 건설사가 있는데, 시공 중인 거는 뭐 보완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제 입주가 완료된 이런 단지들은 사실 이제 보완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경남은 아마 양산만 지금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고, 수도권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던 것 같은데. 네, 수도권에도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불안감이 최고조로 달하는 이유는 조사 결과는 모량판 구조를 가진 아파트에 한정하고 있지만 부실 건축 자재 논란도 같이 함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시공사의 잘못이라기보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감리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LH에서 직접 감리를 한 아파트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나 그거 깜짝 놀랐어. 어떻게 직접 관리를 그게 지금 이제 안전 진단의 문제, 구조의 문제도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서탐합이라든지 정관 예우로도 취업한 뭐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것들도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그러고 보면 LH가 여러 가지로 참 괜찮은 회사예요.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많은 비리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회사기를 한가 봐.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LH잖아요, 그죠? 또 LH는 이제 저소득층, 그렇죠. 또 우리 약자층들이 많이 입주하는 그런 이제 주거 공간인데, 여기 입주하는 분들이 시민들이 이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이게 이제 입주한 분들에 대한 배상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한 입주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계약 해지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정부에서 잘 다듬어 갈는지가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GS 건설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야 GS가 뭐 어떻게 되냐 했는데, 사실 아마 전전긍긍 제일 했던 게 아마 LH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 생각을 했잖아요. GS가 저 정도면 도대체 LH는 어느 정도고, 또 LH가 저 정도면 그러면 소규모 건설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들 다 예상이 막 되면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깊게 따지고 보면 명백한 시공상의 오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론은 나중에 보면 결국 하자로 인한 문제로 처리 기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입주자들이 이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온다. 근데 이 차제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서민들의 그런 어려운 점을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게 어디서 나온 문제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전불감증에서 나오는 그 건설사들의 무지함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 시공사 이름이 실명으로 언급되면서 이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건설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안전에 대한 그 후차적인 문제로 감리 역할을 두고 있는데, 감리와 그 지자체는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시공사의 문제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동안 관리와 감독을 얼마나 허술하게 해왔길래 이렇게 많은 수의 철근이 빠져 있느냐, 그런 게 좀 지적되어야 될 뭐 부분이. 그냥 그렇게만 하면 다행이고, 제가 볼 때는 뭔가 더 큰 커넥션이 있지 않냐, 그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단지 이제 이 무량판 시공 부분에 대한 이제 이 건드리는 것보다도 이제 그 더 깊은 것까지 아마 이제 좀 점검을 해서 이 자체 이제 우리가 그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카르텔 뭐 이런 부분 부조리 이런 것들은 정말 한번 점검하고 뿌리 뽑고 나가야 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또 삼아서 반면 교사를 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옥문을 열어라, 열어라, 열어라. 오늘은 LH가 발주한 무량판 시공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알아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시공사와 건설을 믿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그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문제도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행이 함께합니다.